네, 오늘은 어떤 분이 세른에 대해서 음모에 대해서 좀 얘기해달라고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세른만 하면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세른에 대한 그러니까 거대 강입자 가속기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하기 전에 이제 좀 소립자 물리학이라는 걸 조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빅뱅 우주의 시작이 빅뱅이라고 지금 많이 밝혀졌는데 빅뱅의 초기에 뭔 일이 있었나 그것을 이제 소립자 물리학으로 연구하는데 소립자 물리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체질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좀 살펴보고서 우리가 이제 뭐 세른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나 아니면 음모론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우주가 어떻게 되어 있나 그래서 이제 옛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부터 가장 물질의 기본 원소에 대해서 가장 기본 성분에 대해서 탐구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원자와 원자를 만드는 소립자들로 되어 있다. 물리 세계는 거기가 밝혀졌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오늘 한번 해보면서 세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체질, 소립자의 세계죠. 거기를 찾아서 모든 물리 세계를 이루는 기본 물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탐구하는 과정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거시 세계의 물체들은 이제 쪼개다 보면 이제 유기물, 생물체들은 세포로 되어 있고 다른 이제 비생물체들, 무생물체들은 어떤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현미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 그리고 가장 기본 입자는 무엇일까? 기본 체질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보는 생물체나 무생물체를 갖다가 이제 굉장히 많이 파고 들어가 보면 이제 세포들과 어떤 물체들이 있습니다. 몇백 미크론 단위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거가 더 깊이 이제 파고들면 더 쪼개면 이제 고분자나 어떤 광물들 그리고 고분자는 또 어떠한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이 고분자하고 광물에 대해서 또 많이 다루죠. 과학 시간에. 그 다음에 이제 저런 고분자나 어떠한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이제 뭐 이원자 분자라든가 삼원자 분자라든가 주로 이제 기체 분자들이 많이 있죠.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다. 그래서 아보가드로가 이제 발견한 거죠. 그 다음에 이 분자는 다시 원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네? 원자들. 이거는 이제 옛날에 고대 그리스 철학사인 데모크리토스가 얘기하는 아톰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 더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쪼개면 원소의 성질을 잃어버리죠. 어찌됐건 이제 요거는 이제 돌턴이라는 이제 퀘이커 교도 영국 기독교 과학자죠. 아주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퀘이커 교도들이 아주 믿음이 좋았습니다. 뭐 이제 조지 폭스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이제 원자의 개념이 이제 분자의 개념과 원자의 개념이 잘 정립이 됐죠. 그리고 이 원자는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아원자, 데모크리토스가 생각한 것보다 생각한 것과는 달리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도 되어 있죠. 원자핵은 이제 양성자, 중성자 이런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원자를 더 쪼개고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어디가 나오냐 이제 아원자들의 세계가 나옵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잘게 쪼갤 때 그 시간과 공간의 성질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그게 의문점이죠. 결국에는 바뀌게 됩니다. 아주 깊이 시간과 공간의 연속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있는데 이걸 무한히 쪼개다 보면 결국에는 시간과 공간의 성질이 우리가 느끼는 이 시공간하고 달라집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한히 늘릴 수 있는 고무막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이 무한히 늘릴 수 있는 고무막 같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아무리 늘려도 성질이 똑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시간과 공간은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어찌됐건 아원자들의 세계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이 거시 세계에서 느끼는 이 시공의 성질하고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시간과 공간이. 양자역학적인 행동들이 나타나죠. 그래갖고 굉장히 신기한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아원자들의 세계를 더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이제 쿼크, 렙턴, 게이지 입자라는 소립자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기본 입자들인 걸로 나왔는데 이 소립자들은 그러면 무엇이냐?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는 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이걸 더 파고 들어서 뭐냐? 이 입자들은 실제로 어떠한 공간의 시공간의 특수한 형태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아니라 에너지가 양자의 요동하는 에너지가 참 양자장이다. 그래서 이 공간이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아니라 이 우주 공간은 뭐가 차 있다고요? 양자 에너지가 차 있는 어떠한 그 공간이다. 그래서 양자장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양자장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는데, 이 양자장을 구현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양자 전기 역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셀은이라는 게 이제 표준 모델하고 주로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입자들, 쿼크, 렙턴, 게이지 입자라는 소립자를 설명하는 이론이 이제 표준 모델인데, 셀은에서 이제 2012년에 힉스 입자를 발견하면서 뭐 촉근 이론이나 이런 것보다 초대칭 이론보다 얘가 맞다 이렇게 했죠. 예? 그 표준 모델이 맞다. 물질의 뭐 12가지 소립자인 쿼크, 렙턴, 게이지 입자. 게이지 입자라는 게 이제 힘을 전달하는 입자인데 뭐 광자라든가 뭐 중력자라든가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소립자들은 무엇이냐? 이거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단순히 물질의 기본 원소가 아닙니다. 얘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아주 기본 입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쿼크, 렙턴, 게이지 입자들의 이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극미의 입자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우리 보기에 우리 이제 거시적인 사람이 볼 때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이 느낌을 얘네들이 만들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디서 비롯되냐? 공간의 특수한 성질입니다. 얘네들은 공간의 어떤 특수한 것들인데 이 공간의 특수한 놈들이 특수한 상태죠. 시공의 특수한 상태인데 그 시공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에너지로 차 있다. 입자와 반입자가 끊임없이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이러면서 양자적으로 요동하는 어떠한 퀀텀 필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퀀텀 필드는 이제 결국에는 더 깊이 들어가면 계속 가장 끝까지 들어가면 어디가 나오냐? 절대무 바로 일보 직전인 양자 진공. 아까 말씀드렸죠. 입자 반입자가 끊임없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면서 이 아무것도 없는 시공이 아니라 이 시공간 안에 뭔가 에너지가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뭐 깜빡깜빡 하면서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양자진공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양자진공은 절대무랑 다른 거다. 절대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고, 양자진공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서 이 시공의 상태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상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다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좀 어렵겠지만 하여간에 물질의 가장 기본 입자가 소립자예요. 소립자에는 쿼크하고 렙턴하고 이제 게이지 입자. 쿼크라는 것은 무거운 입자입니다. 중입자고, 렙턴은 가벼운 입자, 경입자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쿼크라는 것은 이제 물질의 질량을 결정해 주는 놈이고, 렙턴이라는 것은 물질의 상호작용, 물질 간의 상호작용을 결정해 주는 놈이고, 게이지 입자라는 것은 힘을 전달하는 입자다. 그런데 걔네들은 뭐냐?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특수한 경우다. 시공 연속체의 아주 요동된 특별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쿼크하고 렙턴하고 게이지 입자가 가능하려면 양자장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공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물질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주 극미의 세계에서 어떻게 양자 에너지가 생겼다 없어졌다 하면서 그 쿼크하고 렙턴하고 게이지 입자를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이 거시 세계는 그 조그만 미시 세계에서의 소립자들을 만들어내는 양자장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느껴진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즉 만물이라는 것은 이놈은 순식간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양자장이라는 게 가능하고, 양자장 때문에 소립자들이 가능하고, 소립자들의 상호작용이 또 으로 인해서 이 아원자와 원자와 분자와 고분자와 세포와 어떤 물체들의 세계가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물질의 기본이 이제 체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베드로서에 보면, 후서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우리는 그의 약속들을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래서 여기서 체질이라는 거는 이제 원어 성경에 보면 스토이케이온이다. 그래서 어떤 만물의 기본, 그리스 철학자들이 따지던 만물의 기본 물질이 무엇이냐, 뭐 스토이케이온이라도 하고 이제 아르케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현대 물리학적으로는 이제 소립자들이다. 쿼크하고 렙턴하고 게이지 입자다. 이제 거기까지 어느 정도 알아냈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리스 철학자들이 뭐 만물의 기본 물질은 물이다, 공기다, 불이다, 에터이다, 아펠이다, 어쩌고저쩌고 해다가 이게 다 틀린 얘기죠. 사실은 이제 헤파클레이토스가 얘기한 헤라클레이토스가 얘기한 로고스, 로고스죠 원래는.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한 로고스는 이제 예수님의 어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부분만 얘기했죠. 우리는 예수님의 창조주의 되심을 믿는 거고, 만물의 기본은 로고스, 말씀이죠. 그리고 근대적인 분자, 원자, 원소의 개념은 이제 아보가드로나 돌턴이나 라보아지나 러더퍼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개념을 명확히 했는데, 이게 맞는 얘기들이죠. 이걸 더 부족한 면을 채우다 보니까 현대적인 소립자 물리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하는 쿼크라는 거는 이제 중입자고,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가능하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중입자끼리의 힘을 조절해주는 중간자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경입자라는 게 있습니다. 전자 같은 거, 렙턴. 그리고 힘을 전달하는 이제 게이지 입자들. 이게 표준 모델이 맞긴 맞는데, 문제는 표준 모델에서는 뭘 얘기를 못해요. 암흑물질을 얘기를 못해갖고, 초대칭 이론이라는 걸 통해갖고, 암흑물질까지, 암흑물질의 소립자까지 찾아내려는 게 이제 세른에서 하는 일입니다. 세른, 유럽의 그 입자 가속기 연구소죠.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 이제 과학을 모르는 분들은 세른에서 뭘 하나. 그러니까 이 소립자 물리학에서 나오는 요 입자들의 상호작용을 연구해서 우리가 모르는 입자가 또 없나? 아니면 빅뱅 순간에 뭔 일이 있었나? 우주의 태초에. 그 다음에 우리가 놓친 암흑물질. 지금 우주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들은 4%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암흑 에너지하고 암흑 물질들인데, 이 많은 암흑 물질은 도대체 이 표준 이론으로 설명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이 암흑 물질의 정체는 물리적으로 무엇인가? 그거를 찾는 게 세른에서 하는 겁니다. 양성자끼리 충돌시켜서. 그래서 원자가 맨 처음에는 이렇게 단단한 자였는데 알고 보니까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당분 같이 생긴 줄 알았다가 점점 해서 이게 이제 보호라는 사람은 이제 태양계처럼 생각을 했는데, 양자역학 이론이 나오면서, 양자역학이라는 건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쪼개다가 굉장히 많이 쪼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느끼는 이 시공간의 개념이 무의미해지는, 그러니까 이 시공의 개념을 만들어주는 어떤 아주 기본적인 세계들이죠. 그러면 그 세계는 이 시간과 공간을 느끼는 이 거시 세계하고는
이 거시 세계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세계죠. 왜? 이 거시 세계를 만들어주는 기본 세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본 세계들은 어때요? 양자 요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입자들이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그리고 여러 군데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고 아주 희한하고 기묘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양자 역학적인 이제 오비탈 개념에 이제 이런 것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얼추 맞아요. 저도 이제 요 원자 오비탈, 분자 오비탈 이런 것들 공부를 많이 옛날에 했었는데 어찌됐건 이제 쪼개고 보다니까 굉장히 작은 세계에서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개념이 우리 상식적인 시간과 공간과 입자의 개념과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생물이든지 무생물이든지 계속 아까 제가 그 프리치 파워 프리젠테이션에 보여드린 것처럼 계속 파고들다 보면 아원자 세계부터는 어떤 일이 생겨요? 원자 세계에서 아원자 세계로 가고 이렇게 쭉 가다가 보면 이제 쿼크하고 이제 글루온 같은 게 나오는데 이 세계에서는 양자 역학이라는 희한한 세상이 발생합니다. 우리의 상식이 안 통하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양자장이론이다, 퀀텀 필드 시어리다 그런 건데 그것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쪼개다가 보면 일단 원자도 이렇게 이제 원자핵과 전자의 운동으로서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 가장 미시의 세계는 존재들이 생겼다 없어졌다는 양자 요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티븐 호킹이라는 애가 이 과학자가 이제 빅뱅이 맞다면 그거는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중력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주는 물리 법칙에 의해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길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자발적으로 생긴다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기는 건 아니다. 뭔가가 있다. 그러면 그 뭔가가 뭐냐? 물리 법칙이 있었던 거냐? 아니면 그 물리 법칙을 가능케 했던 어떤 초자연적인 창조자가 있었던 거냐? 그래서 이제 이 스티븐 호킹이 자기 책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기독교가 얘기하는 이제 하나님은 못 믿겠고 그냥 자연 법칙이 하나님이다.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부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러면 그 자연 법칙을 계속 파고들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양자장이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양자장에서 우주가 생겼다. 그러니까 빅뱅이라는 건 양자장의 요동에 의해서 생겨갖고 대칭성이 깨지면서 이게 인플레이션 빅뱅 하면서 엄청나게 커졌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공간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우주가 굉장히 진공 상태죠. 성간 공간이. 그래서 별과 별 사이가 거의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원자하고 원자, 수소 원자 뭐 예를 들면 1제곱cm당 수소 원자가 한 개씩 있으면 여기 1cm 그러니까 여기 1제곱cm의 수소 원자 하나, 여기 7제곱cm의 수소 원자 하나면 이 수소 원자하고 이 수소 원자 사이에는 텅 비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자핵과 전자 사이가 텅 비었냐? 그렇지 않고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도 순식간에 아주 미세한 입자들이 아원자 입자들이 생겼다 없어졌다는 그러면서 그 시공을 만들어준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인데 그래서 이 양자 장이론이라는 거는 이 공간에 뭔가로 차 있다. 이 공간이 뭔가 에너지로 차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양자 진공이라는 건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뭔가 에너지로 차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공간, 우주 공간은 유니버셜 프라임 에너지, 어떤 보편적인 원 에너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 양자장이라는 걸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절대무에서 어떻게 이런 스스로 팽창하는 양자장 공간이 생겼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제 멀티플 유니버스, 다중우주 멀티버스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다. 아니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다른 우주는 없고 하나님이 그 양자장
양자장 공간을 태초에 초기 조건을 줘서 이런 우주가 팽창하게 만들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제 그걸 선택을 했죠. 그래서 이 빅뱅이라는 것으로 이제 대폭발로 우주가 시작될 때,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때 하나님이 초기 조건을 너무나 미세하게, 이제 지적 설계론에서 얘기하는 미세 조정이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건데, 여러 가지 중력 상수들의 물리 상수들, 물리 법칙들을 너무나 엄밀하게 조절을 했기 때문에 이 대폭발의 무질서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의 우주가 생겼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철학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증거, 그러니까 이제 수학적으로 그걸 검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수학하고 물리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립자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제 표준 모델이 맞나? 그리고 표준 모델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그 암흑 물질들, 그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유럽에서 이제 뭘 만들었냐? 거대 강입자 충돌기, 이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성자끼리 이게 몇 주 동안 뺑뺑뺑뺑뺑 돌려요. 엄청난 그 자기장을 주면 이놈들이 뺑뺑 돌거든요. 그럼 이놈이 이제 뺑뺑 돌다가 엄청나게 이제 빛의 속도에 가까워졌을 때 가속이 계속 돼요. 그러면 양측에서 양성자를 충돌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놈이 충돌하면서 쪼개지거든요. 더 작은 양성자를 만드는 핵자를 만드는 소립자들로 쪼개져요. 뭐 쿼크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중간자나 뭐 이런 걸로 막 쪼개져요. 그럴 때 문제는 이제 충돌 에너지를 굉장히 높이면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빅뱅의 처음에 가장 에너지 높을 때로 이제 돌아가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충돌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엄청난 크기입니다. 스위스하고 프랑스 국경에 있는 엄청나게 넓은 이 직경을 가진 인간이 이제까지 만든 구조물 중에 제일 크죠. 그래서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지대에다가 이제 지하 100m에다가 이제 이게 이제 27km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 삥 돌면 27km인데, 그래서 이거 갖다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제 이걸 건설을 했어요. 그래서 우주 태초에 빅뱅의 초기에 뭔 일이 있었냐? 에너지를 계속 높여가면서 태초의 순간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지대 지하에 이제 이 원형 터널을 만들어 갖고 이제 양성자를 서로 엄청나게 빛의 속도에 가깝게 해갖고 충돌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2008년부터 하다가 한번 폭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수리해갖고 2012년에 힉스 입자라는 이제 입자를 갖다가 찾아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거짓말이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찌됐건 이제 과학적인 얘기 자꾸 하면 이제 다 어려워지니까, 이 힉스 입자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게이지 입자, 힘을 전달하는 입자들의 대칭성을 깨면서 질량을 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건 넘어가고, 하여간에 이제 자꾸 에너지를 높여가면서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게 세 가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힉스 입자를 찾기는 했는데 그 성질을 어떤 스핀이라든가 자전 운동량이라든가 이런 걸 못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더 힉스 입자의 성질을 더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제까지 밝혀진 힘이 네 가지인데 그거 말고 하나가 더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또 찾으려고 들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암흑물질, 우주의 24%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들이 이제 4%밖에, 우리가 이제 만원경으로 볼 수 있거나 이제 그런 입자들이 그러니까 만원경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을 발산하는 은하계로 이루어진 물질들이 이제 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중력에 의하면 암흑물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암흑물질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 암흑물질을 찾으려면 소립자 물리학의 표준 이론을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이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실험하려고 얘네들이 이제 더 에너지가 센 입자 가속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세른인데 사람이 이렇게 조그매요. 이게 LHC라는 건데, 세른에 아까 삥 돌아가는 거에 이제 그 내부가 요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요 사람이 이렇게 작으면 여기서 엄청난 뭐 자기장을 가하면, 여기서 뭐 10만 테슬라인가의 자기장을 가하면 여기서 그 전기를 뜬 입자들이 삥삥 원운동을 해요. 로렌츠 힘을 받아갖고. 그래서 이놈이 원운동을 하면서 계속 가속이 됩니다.
그래갖고 엄청나게 속도가 세지면 빛의 속도에 가깝게 충돌을 시키겠다. 그래서 계속 이제 뺑뺑뺑뺑뺑 돌리다가 여기 어디 검출기 있는 데서 이렇게 충돌을 시키면 이놈들이 이 충돌하면서 양성자가 쪼개지면서 그 소립자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면서 주변 자기장하고 전자기장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막 운동을 하면 우리가 물리학 뭐 표준 이론이나 뭐 이제 양자 전기역학 이런 데서 예측하는 어떠한 그 입자들의 성질을 보고서 요 놈은 무슨 입자다, 요 놈은 무슨 입자다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TV나 뉴스에 이렇게 공적으로만 나오는 얘기고, 문제는 이 셀은에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하는 과학자들을 마귀가 가만히 안 두겠죠, 사탄이. 그래서 걔네들로 하여금 자기네들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악한 영들이 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명분이 좋죠. 아, 우주의 태초에 혹시라도 신이 얘를 안 믿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 중에 세는 과학자 중에 이제 기독교인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어찌됐건 뭐 어떤 사람은 우주의 태초를 알고 싶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은 이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의 태초에 어떻게 하셨나 그걸 알고 싶어서 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마귀가 우리 인간보다 지혜롭죠. 그래서 얘네들을 자꾸 어느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끌고 간다.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세른의 아주 어두운 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이제 컴퓨터 계산하는 거죠. 그 소립자들의 그거에 이제 리더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차원의 문들, 도가 무언가가 나타날 거다. 그리고 이 문 밖으로 무엇인가가 들어올 거다. 혹은 우리들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그쪽으로 보낼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물리학적인 비유일지는 모르겠는데, 문제는 내부 고발자들이 기독교인 내부 고발자들, 기독교인 과학자 중에 세른에서 일한 과학자들 중에 그 2008년부터 연구할 때 이 세른 가속기를 가동을 했을 때 충돌을 시키고 그럴 때 이상한 일들이 생겼다. 초자연적인 일들이 생기면서 이상한 초자연적인 물체들이 들락날락 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하고 보면 그 증언을 염두에 두고서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 얘기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비유나 어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뭔가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공적으로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그래서 이 내부 고발자들의 얘기인데, 이거는 뭐냐면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된 입자들의 충돌이 일어나면 이론상 20초 정도 시공간의 균열이 생기면서 미니 블랙홀이 생긴다. 그리고서 그 순간에 다른 차원, 이 우주 안에 숨겨있는 다른 차원이던가 아니면 이 우주하고 다른 평행 우주던가, 아직 그게 명확치가 않아요. 다른 어떤 차원이 열리면서 그곳에 어떤 인터디멘저널한 존재들이 들어오면서 중력자를 통해서 걔네들하고 교신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 지상으로 나와갖고, 그러니까 무슨 영화나 만화 같은 데서 보는 어떤 이상한 어떤 빛을 띤 생명체들이 물체들이 나타나갖고 휙 지나가면서 벽을 통과해서 나갔다. 뭐 이런 증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상으로 퍼져나갔다 그러면서 걱정하는 게 이 악한 영들, 이 악한 영이라고 보는 거죠. 왜? 기독교인들은 이런 존재를 악한 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천사로 볼 수가 없거든요. 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 세상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악한 영향을 미쳤을 거다. 이러면서 굉장히 걱정하는 이제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암흑물질을 설명하는 게 초대칭 이론이라는 건데, 여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초대칭 이론 검증을 할 때 암흑물질들이 잠깐 생성됐다 이거야, 조금. 근데 이 암흑물질들은 이 어둠의 인터디멘저널 빙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지상의 물체들은 육의 아담하고 연결되어 있죠, 우리들하고. 근데 저 숨겨진 차원에 있는 암흑물질들, 그것들은 뭐냐? 우주에 숨겨진 차원 안에 있는 물질들인데, 그거는 아무래도 어두움의 연계에서 나온 것 같다. 그래서 어두움의 연계의 물체들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유물론자들이 많으니까 과학자들은 이 암흑물질, 중력을 일으키는 암흑물질을 찾아냈는데 문제는 그 암흑물질들은 암흑물질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암흑의 존재들, 예? 걔네들이 암흑물질을 끄집어낼 때 암흑의 존재들이 같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암흑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이제 가시광선으로 안 보이고 중력으로밖에 안 보인다 했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어떤 영감이 들어가서 실제로는 어두움의 존재들하고 관련된 물질들이다. 뭐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빙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제 시간여행과 어떠한 요 암흑물질들과 이 암흑물질들로 이루어진 어두움의 세계하고의 교신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일루미나티 같은 애들은 이미 그거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어떤 다른 차원에 있는 어두움의 영계에 있는 애들하고 관련된 물질이라는 걸 이미 얘네들이 알고 있고 걔네들한테 뭔가 엄청나게 발달된 지식과 기술을 전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벌써.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스타게이트 심벌로 영화에도 나오고 어찌됐건 이제 여기서 블랙홀이나 어떤 관문이 진짜로 열린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다른 차원에서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얘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니먼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쏟아져 들어온다. 그리고 문제는 또 하나 문제는 이 건물 앞에 일반 연구시설에 없는 그 인도 고대 인도의 어떤 주로 파괴의 여신이죠. 아볼론 시바의 여신상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인도의 고대 서사 신화를 보면 고대 인도인들이 물질 갖고 장난치다가 물질의 기본 물질 갖고 장난치다가 핵전쟁이 일어나면서 파괴됐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른 앞에 하필이면 이 인도의 파괴의 여신은 시바 여신상을 이렇게 갖다 놨다 이겁니다. 이것도 이거 진짜 문제죠. 우리 기독교인이 볼 때는 뭔가 어둠의 세력하고 관련이 된 거다. 그리고 세른의 로고가 666하고 관련돼요. 66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보면 이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타나 볼 때 이제 무저중에서 이제 아볼론, 아바돈이 나오는데 이 세른의 원래 지명 이름이 아볼론에게 바쳐진 아폴리아코입니다. 이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달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0일 정도 남았죠. 그때 이제 오바마하고 이제 또 프란시스 교황이 이제 뭐 공동 연설을 한다. 이 세른의 재가동 시점하고 맞춰서 뭔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뭔 일이 터지긴 터져요, 분명히. 근데 이제 이 무적행에서 나온 그러면 이 황충들의 영물 메뚜기죠. 황충이라는 거는 이제 풀무치 같은 사막 메뚜기인데 이놈들이 영계에도 메뚜기가 있거든요. 영계의 메뚜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악한 생각을 불어넣는 거죠. 세상의 왕이나 정치인이나 군인들, 세상의 리더들한테 들어가서 뭐 중국 군인들, 뭐 중국 사령관이니 군사령관이니 북한 사령관이니 미국 사령관이니 뭐 한국 군인들이 이런 사람들 마음에 뭐 정치인들한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해서 이 지상을 파괴와 혼란에 대환란의 소용돌이로 데려간다. 이 다섯 번째 나팔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결국에는 시공의 균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타임머신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이제 포탈이나 시간여행을 가능하게 위해서 얘네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건데 문제는 포탈이라는 것이 시공의 균열이 깨지는 게 인간이 안 해도 가끔가다 생겨요. 그래서 영국에 어디를 가면 어느 여인숙인데 자꾸 로마 군병들이 걸어가고 행진하고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공의 균열이 깨진 거예요. 근데 인간이 조절을 못하죠. 그러한 초심리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인간이 통제를 못하는 포탈들이죠. 그런 걸 통해서 가끔가다 마귀들이 이 지상으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만일 세른이 진짜 포탈을 열고 시공의 균열을 일으킨다면 뭔 일이 생길까요? 이게 소립자 연구한다고 해갖고 시공을 쪼개다가 시공의 균열이 생기면 뭔 일이 생길까요? 마귀들이 대량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러면 대환란의 무대가 마련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구글을 이렇게 찍다가 구글이 전 지구를 스캐닝하는데 말도 안 되는 게 이게 2012년도인데 2012년에 2차 대전에 이거 어디예요?
영국의 이 폭격기가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게 시공의 균열이 깨졌다는 거죠. 그죠? 2012년에 여기에 잠깐 영국 비행기가 나타난 거예요. 시공을 초월해갖고. 그런 이제 시공간에 일그러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나사가 이미 소규모의 타임머신을 개발했다. 2차 대전부터 이제 나치 애들이 이제 나치 벨이라 그래갖고 시공의 이론을 연구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에 그걸 넘겨받아갖고, 그래서 나사가 그걸 또 넘겨받아갖고 이미 소규모의 타임머신을 개발했는데 이제 대규모의 이제 포탈을 하려고 이제 세븐을 한 거다. 뭐 그런 얘기 있고, 이미 이제 1940년대 이미 필라델피아 실험이라 그래갖고 테슬라의 연구를 이어받아갖고 이미 이제 아인슈타인하고 폰 노이만의 도움을 받아갖고 이미 이제 시공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 이 과학자들이 어느 정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훨씬 앞섰다는 거죠. 그리고 세븐은 그걸 대규모로 한다는 거죠. 시공이라는 게 이제 포탈이라는 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연스럽게 열려요. 그래서 이 지구의 대기권, 성경에서 말씀하는 공중이죠. 마귀의 권세 잡은 공중에 이렇게 우주선을 타고 가면 이렇게 UFO나 외계인들 같은 애들이 엄청 떠다닌다 이겁니다. 그럼 이놈들이 어디서 나왔냐? 공중 권세 잡은 마귀들이 이렇게 지구자기장이 이렇게 탁탁 깨지는 데서 이게 관문이 형성되면서 이놈들이 들어온다. 뭐 이러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 저걸 낭설만 볼 게 아니라 실제로 물체를 쪼개다 보면 양자의 세계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그 물체를 소립자를 관측하면 우리의 이 의식이 벌써 텔레파시처럼 그 소립자들을 움직여놔요. 무슨 말이냐면 그게 이제 이미 검증이 돼 있어요. 관찰자의 이 의식 자체가 이미 소립자들한테 영향을 미쳐갖고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인데 이 양자는 요동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요동되는 정도가 아니라 관찰자의 의식이 그 요동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렇죠? 상당히 성경적인 얘기죠. 예를 들면 이 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 같으면 어때요? 큰 입자인 이 거시 세계의 탁자들한테도 의식이 영향을 미쳐서 어떤 그 초심리 현상들, 염력이라든가 초능력이 생기는 거죠. 즉, 이 온 우주의 이 양자 요동들은 이 온 우주는 양자 요동으로 만들어졌는데 양자 요동이라는 거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의식이 붙잡고 있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물리 현상에서도 시공의 일그러짐이 나타나요. 굉장히 질량이 크면 주변에 시공이 일그러지고, 그쵸? 그래서 이제 타임머신은 이제 웜홀로 만든다 그래갖고 웜홀의 이론도 지금 연구되고 있죠. 왜? 시공이 일그러져요. 질량이 굉장히 크면 시공이 일그러져요. 그리고 또 우리의 의식이 미시세계의 소립자들한테 영향을 미쳐요. 그러면 이 의식과 이 물질은 사실은 다른 게 아니다. 양자장을 통해서 이 공간에 가득 차 있는 어떤 프라임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의식일 수 있거든.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의식하고 이게 상호작용이 된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걸로 이제 텔레파시나 여러 가지 이제 초능력 현상을 설명하는데 뭐 전 세계에서 이게 뭐 이런 이상한 것들이 발견되는데 이게 뭐 하프가 실험한 거다 아니면 이제 뭐 일루미나티 애들이 타임 워프를 뚫은 거다. 별 얘기들이 다 있죠. 뭐 저도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고대 거성 문화 중에 이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엄청나게 거대한 건데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홍수 전에 이미 네피림들이 일루미나티가 현대과학이 연구하고 있는 이건 이미 했다 이거예요. 이미 했다. 그래서 옛날에도 워프를 뚫었다는 겁니다. 타임 그 포탈을 뚫어갖고 그 워프 이동, 그러니까 시공간에 이제 어떤 뭐 급격한 이동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저도 그럴듯한 게 이런 걸 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거대 규모의 이런 그 거석을 만들었을까요? 무슨 그 이런 거하고 비슷한 이렇게 포탈이 뚫리는 거와 비슷한 이런 걸 어떻게 했는지 참 신기하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인자가 예수님이 나타나는 날,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나라 성경에 나타나는 날로 되어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는 원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계시되는 날. 2000년 동안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 그냥 아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내 기도 하면 들어주시는 분, 뭐
뭐 따뜻하고 뭐 다정다감하신 분 겨우 이 정도로 생각하다가 지금 마지막 때 와서 성경의 말씀이 모두 다 사실이라는 게 밝혀지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될 때 동시에 적그리스도 마귀들도 계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입니다. 이게 인자가 나타나는 날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벽하게 계시돼서 참된 예수님을 내가 영접을 해야지, 참된 교회가 영접을 해야지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으로 나타나고 재림하기 전에 인자가 계시되는 시대가 있습니다. 날들. 어느 성경에 보면 날들이에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이 아니라 인자가 계시되는 날들, 인자가 계시되는 시대. 즉 마지막 일곱 번째 완료되는 마지막인 교회 시대인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현대 교회 시대에 도 이러하리라. 즉 무슨 말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현대에 뭐 하고 있어요? 과학자들이 온갖 유전자 실험을 하고 종간 잡종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시공을 뚫어갖고 외계인이 아니죠. 마귀들을 불러들이려고 하고 이런 짓을 언제도 했다. 노아 때도 했다 이거예요. 그쵸? 똑같아야 돼요. 홍수도 애들이 죽기 전에 네피림하고 가인 족속들이 하던 짓이나 지금 현대 애들이 하는 짓이 똑같아요. 왜? 노아의 둘째 아들이나 함의 아내를 통해서 그 악한 DNA가 넘어와서 그 짓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서.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짓들을 해서 결국에는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의 진노로 네피림과 가인의 족속들이 뭐 유전자 실험도 하고 뭐 그냥 인공위성도 쏘고 뭐 피라미드 만들어 갖고 연계랑 교신도 하고 뭐 별일을 다 했잖아요. 그걸 갖다가 결국에는 뭐 한다는 겁니까? 우리들도 한다는 얘기예요. 현대 인류도 그 짓을 한다. 왜? 현대 인류 속에 걔네들 DNA가 치고 들어와서.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는 진실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 걔네들한테만 인자, 예수님을 계시를 해주겠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참된 초대교회의 복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요동하면 안 돼요. 뭐 그냥 9월 23일날 뭔 일 터진다 뭐 무서워. 사실 좀 무섭죠. 그렇지만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복음을 받으면 그까짓 거 무서워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봐요. 바벨탑 쌓듯이 계속 건물들이 높아지죠. 그러죠? 교회도 굉장히 막 거대해지죠. 쾌는 대성당 700년 동안 지었죠. 이 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이게. 그리고 막 별짓을 다 하죠. 지금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일루미나티 실제 사진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정재계의 리더들이 다 모여갖고, 야당이든지 여당이든지 모여갖고, 사탄을 숭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아주, 록펠러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니무롯이 했듯이 홍수 전에 이미 네피림 애들이 온 세계를 갖다가 이렇게 마귀적인 문명으로 장악을 했는데 하나님이 홍수로 다 쓸어버리셨죠. 그런데 홍수 이후에 네피림의 DNA를 조금 받은 이 함의 손자인 니무롯이 또 바벨탑을 쌓으면서 그 짓을 한 거예요. 즉 사람들을 다 모아갖고 바벨탑이라는 게 이제 바벨이라는 뜻이 아카드어로 뭐냐면 신한테 가는 문이다, 관문이다 이 뜻이에요. 네? 뭐 혼란케 하다 이 뜻도 있지만 근데 이게 단순히 높이 쌓은 게 아니라 지금 세른처럼 이렇게 포탈을 뚫으려고 한 거다. 연계랑 교신하려고 한 거다. 암흑의 연계랑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루미나티 조직이 그 처음에 사탄 숭배 조직이 세계의 정치 종교 리더들한테 가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그래도 성경 말씀대로 좀 했지. 그런데 지금은 이 사탄 숭배 조직이 다 장악을 해버려갖고 걔네들이 이렇게 온 지구를 갖다가 다시 네피림이 장악했을 때, 니무롯이 장악했을 때 같이 아주 혼란스럽게 지금 장악하려고 한다 이 뜻이에요. 유전자 조작도 하고. 그래서 이 종교 통합 운동은 종교인들이 반발 못하게, 특히 기독교인이 반발 못하게 한다 이런 일이 하는데 우리는 절대 WCC나 종교 통합 운동에 가입하면 안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거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에는 최후의 미혹이 뭐냐? 이 관문을 뚫고 외계인들이 와장창 쏟아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티칸 그 천문대에서 얼마 전에 공식적으로 공표했죠. 외계인은 있다. 몇 년 전에는 외계인이 있을 것이다 하던 애들이 지금은 외계인은 있다 그래놓고 세계에서 제일 큰 지상 천문대가 어디 있냐면 이제
아리조나주의 이제 그레함의 산에 있는데, 이게 어디냐? 아파치 무당들이 주술사 샤먼들이 연계랑 교신하던 데예요. 여기가 포탈이 뚫린 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노아 홍수 이전에 이렇게 바벨탑을 쌓고 피라미드를 만들었을 때, 이 바벨탑 단순히 높이 쌓는 줄 알고 옛날 그림에는 이렇게 그렸지만 그게 아니라 걔네들이 굉장히 발달된 과학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연계의 포탈을 뚫려고 한 거다. 그래서 전 세계 요 그리드망이 레이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나 거성 문화들은 전부 다 요 레이선 위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싸그리 죽였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오늘은 제가 좀 자세히 못하고 대략적으로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징표로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예수님이 오실 날이 다 됐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9월 23일 날 여러 가지 일이 터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련에서 이제 암흑물질을 실험한다. 근데 그 암흑물질은 문제가 뭐냐? 물질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암흑물질이 나오는 그 차원에 그 존재들이 같이 딸려 나오는데, 걔네들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디몬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네들이 나와서 뭐하냐? 더 악한 자는 더 악해진다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의 정치 지도자, 이 세상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뭐 문화계 지도자, 뭐 교육계 지도자, 이런 애들한테 들어가서 더욱더 하나님을 떠나게, 인간의 좋은 성품에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하게 반대로 되게끔 이 세상을 더 악의 구렁텅이로 몰고 간다. 그때 하나님이 참된 복음으로 알곡 같은 애들은 회복시켜줘서 빛과 어둠이 강력하게 나눠주는 그 순간이 이제 저는 이제 9월 23일부터 시작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나왔죠. 그래서 이게 얼추 맞아요. 저도 이제 요 원자 오비탈, 분자 오비탈 이런 것들 공부를 많이 옛날에 했었는데, 어찌됐건 이제 쪼개고 보다니까 굉장히 작은 세계에서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개념이 우리 상식적인 시간과 공간과 입자의 개념과는 다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생물이든지 무생물이든지 계속 아까 제가 그 프리젠테이션을 보여드린 것처럼 계속 파고들다 보면 아원자 세계부터는 어떤 일이 생겨요? 원자 세계에서 아원자 세계로 가고 이렇게 쭉 가다가 보면 이제 쿼크하고 이제 글루온 같은 게 나오는데, 이 세계에서는 양자역학이라는 희한한 세상이 발생합니다. 우리의 상식이 안 통하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양자장이론이다, 퀀텀 필드 시어리다 그런 건데, 그것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쪼개다가 보면 일단 원자도 이렇게 이제 원자핵과 전자의 운동으로서 우리가 느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 가장 미시의 세계는 존재들이 생겼다 없어졌다는 양자 요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티븐 호킹이라는 애가, 이 과학자가 이제 빅뱅이 맞다면 그거는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네.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중력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주는 물리 법칙에 의해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길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자발적으로 생긴다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기는 건 아니다. 뭔가가 있다. 그러면 그 뭔가가 뭐냐? 물리 법칙이 있었던 거냐? 아니면 그 물리 법칙을 가능케 했던 어떤 초자연적인 창조자가 있었던 거냐? 그래서 이제 이 스티븐 호킹이 자기 책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기독교가 얘기하는 이제 하나님은 못 믿겠고, 그냥 자연 법칙이 하나님이다.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부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그러면 그 자연 법칙을 계속 파고들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양자장이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양자장에서 우주가 생겼다. 그러니까 빅뱅이라는 건 양자장의 요동에 의해서 생겨갖고 대칭성이 깨지면서 이게 인플레이션 빅뱅 하면서 엄청나게 커졌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공간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우주가 굉장히 진공 상태죠. 성간 공간이. 그래서 별과 별 사이가
거의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원자하고 원자, 수소 원자, 뭐 예를 들면 1제곱센티미터당 수소 원자가 한 개씩 있으면, 여기 1cm, 그러니까 여기 1제곱센티의 수소 원자 하나, 여기 7제곱센티의 수소 원자 하나면, 이 수소 원자하고 이 수소 원자 사이에는 텅 비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자핵과 전자 사이가 텅 비었냐? 그렇지 않고,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도 순식간에, 아주 미세한 입자들이, 아원자 입자들이 생겼다 없었다, 생겼다 없어졌다는 그러면서 그 시공을 만들어준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인데. 그래서 이 양자 장이론이라는 거는 이 공간에 뭔가로 차 있다. 이 공간이 뭔가 에너지로 차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양자 진공이라는 건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뭔가, 에너지로 차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 공간, 우주 공간은 Universal Prime Energy, 어떤 보편적인 원 에너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 양자장이라는 걸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절대무에서 어떻게 이러한 스스로 팽창하는 양자장 공간이 생겼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제 멀티플 유니버스, 다중우주 멀티버스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다. 아니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다른 우주는 없고, 하나님이 그 양자장 공간을 태초에 초기 조건을 줘서 이런 우주가 팽창하게 만들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제 그걸 선택을 했죠. 그래서 이 빅뱅이라는 것으로 이제 대폭발로 우주가 시작될 때, 우주의 시작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때 하나님이 초기 조건을 너무나 미세하게, 이제 지적 설계론에서 얘기하는 미세 조정이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건데, 여러 가지 중력 상수들의 물리 상수들, 물리 법칙들을 너무나 엄밀하게 조절을 했기 때문에 이 대폭발의 무질서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질서와 조화의 우주가 생겼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철학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물리적으로 증거, 그러니까 이제 수학적으로 그걸 검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수학하고 물리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립자에 대해서 연구하는 이제 표준 모델이 맞나? 그리고 표준 모델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그 암흑 물질들, 그것을 한번 찾아보려고 유럽에서 이제 뭘 만들었냐? 거대 강입자 충돌기, 이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성자끼리 이게 몇 주 동안 뺑뺑뺑뺑뺑 돌려요. 엄청난 그 자기장을 주면 이놈들이 뺑뺑 돌거든요. 그럼 이놈이 이제 뺑뺑 돌다가 엄청나게 이제 빛의 속도에 가까워졌을 때 가속이 계속 돼요. 그러면 양측에서 양성자를 충돌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놈이 충돌하면서 쪼개지거든요. 더 작은 양성자를 만드는 핵자를 만드는 소립자들로 쪼개져요. 뭐 쿼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자나 뭐 이런 걸로 막 쪼개져요. 그럴 때 문제는 이제 충돌 에너지를 굉장히 높이면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빅뱅의 처음에 가장 에너지 높을 때로 돌아가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충돌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엄청난 크기입니다. 스위스하고 프랑스 국경에 있는 엄청나게 넓은 이 직경을 가진 인간이 이제까지 만든 구조물 중에 제일 크죠. 그래서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지대에다가 이제 지하 100m에다가 이제 이게 이제 27km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 삥 돌면 27km인데, 그래서 이거 갖다가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제 이걸 건설을 했어요. 그래서 우주 태초에 빅뱅의 초기에 뭔 일이 있었냐? 에너지를 계속 높여가면서 태초의 순간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위스와 프랑스 국경지대 지하에 이제 이 원형 터널을 만들어 갖고 이제 양성자를 서로 엄청나게 빛의 속도에 가깝게 해갖고 충돌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2008년부터 하다가 한번 폭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수리해갖고 2012년에 힉스 입자라는 이제 근데 실제로는 거기에 어떤 영감이 들어가서 실제로는 어두움의 존재들하고 관련된 물질들이다. 뭐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신빙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제 시간여행과 어떠한 요 암흑물질들과 이 암흑물질들로 이루어진 어두움의 세계하고의 교신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일루미나티 같은 애들은 이미 그거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어떤 다른 차원에 있는 어두움의 영계에 있는 애들하고 관련된 물질이라는 걸 이미 얘네들이 알고 있고 걔네들한테 뭔가 엄청나게 발달된 지식과 기술을 전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벌써. 그리고 얘네들이 어떤 스타게이트 심벌로 영화에도 나오고 어찌됐건 이제 여기서 블랙홀이나 어떤 관문이 진짜로 열린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다른 차원에서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얘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니먼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쏟아져 들어온다. 그리고 문제는 또 하나 문제는 이 건물 앞에 일반 연구시설에 없는 그 인도 고대 인도의 어떤 주로 파괴의 여신이죠. 아볼론 시바의 여신상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인도의 고대 서사 신화를 보면 고대 인도인들이 물질 갖고 장난치다가 물질의 기본 물질 갖고 장난치다가 핵전쟁이 일어나면서 파괴됐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른 앞에 하필이면 이 인도의 파괴의 여신은 시바 여신상을 이렇게 갖다 놨다 이겁니다. 이것도 이거 진짜 문제죠. 우리 기독교인이 볼 때는 뭔가 어둠의 세력하고 관련이 된 거다. 그리고 세른의 로고가 666하고 관련돼요. 66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에 보면 이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타나 볼 때 이제 무저중에서 이제 아볼론, 아바돈이 나오는데 이 세른의 원래 지명 이름이 아볼론에게 바쳐진 아폴리아코입니다. 이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달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0일 정도 남았죠. 그때 이제 오바마하고 이제 그 누구야 프란시스 교황이 이제 뭐 공동 연설을 한다. 이 세른의 재가동 시점하고 맞춰서 뭔가 의미가 있어. 그래서 뭔 일이 터지긴 터져요 분명히. 근데 이제 이 무적행에서 나온 그러면 이 황충들의 영물 메뚜기죠. 황충이라는 거는 이제 풀무치 같은 사막 메뚜기인데 이놈들이 영계에도 메뚜기가 있거든요. 영계의 메뚜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악한 생각을 불어넣는 거죠. 세상의 왕이나 정치인이나 군인들, 세상의 리더들한테 들어가서 뭐 중국 군인들, 뭐 중국 사령관이니 군사령관이니 북한 사령관이니 미국 사령관이니 뭐 한국 군인들이 이런 사람들 마음에 뭐 정치인들한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해서 이 지상을 파괴와 혼란에 대환란의 소용돌이로 데려간다. 이 다섯 번째 나팔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결국에는 시공의 균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타임머신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이제 포탈이나 시간 여행을 가능하게 위해서 얘네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건데 문제는 포탈이라는 것이 시공의 균열이 깨지는 게 인간이 안 해도 가끔가다 생겨요. 그래서 영국에 어디를 가면 어느 여인숙인데 자꾸 로마 군병들이 걸어가고 행진하는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시공의 균열이 깨진 거예요. 근데 인간이 조절을 못하죠. 그러한 초심리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인간이 통제를 못하는 포탈들이죠. 그런 걸 통해서 가끔가다 마귀들이 이 지상으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만일 세른이 진짜 포탈을 열고 시공의 균열을 일으킨다면 뭔 일이 생길까요? 이게 소립자 연구한다고 해갖고 시공을 쪼개다가 시공의 균열이 생기면 뭔 일이 생길까요? 마귀들이 대량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러면 대환란의 무대가 마련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구글을 이렇게 찍다가 구글이 전 지구를 스캐닝하는데 말도 안 되는 게 이게 2012년도인데 2012년에 2차 대전에 이거 어디예요? 영국의 이 폭격기가 지나간다. 그러니까 이게 시공의 균열이 깨졌다는 거죠. 그죠? 2012년에 여기에 잠깐 영국 비행기가 나타난 거예요. 시공을 초월해갖고. 그런 이제 시공간에 일그러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나사가 이미 소규모의 타임머신을 개발했다. 2차 대전부터 이제 나치 애들이 이제 나치 벨이라 그래갖고 시공의 이론을 연구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에 그걸 넘겨받아갖고 그래서 나사가 그걸 또 넘겨받아갖고 이미 소규모의 타임머신을 개발했는데 이제 대규모의 이제 포탈을 하려고 이제 세븐을 하는 거다. 뭐 그런 얘기 있고 이미 이제 1940년대 이미 필라델피아 실험이라 그래갖고 테슬라의 연구를 이어받아갖고 이미 이제 아인슈타인하고 폰 노이만의 도움을 받아갖고 이미 이제 시공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
이 과학자들이 어느 정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떨까요? 훨씬 앞섰다는 거죠. 그리고 셀은 그걸 대규모로 한다는 거죠. 시공이라는 게 이제 포탈이라는 게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연스럽게 열려요. 그래서 이 지구의 대기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제 공중이죠. 마귀의 권세 잡은 공중에 이렇게 우주선을 타고 가면 이렇게 UFO나 외계인들 같은 애들이 엄청 떠다닌다 이겁니다. 그럼 이놈들이 어디서 나왔냐? 공중 권세 잡은 마귀들이 이렇게 지구자기장이 이렇게 탁탁 깨지는 데서 이게 관문이 형성되면서 이놈들이 들어온다. 뭐 이러한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 저걸 낭설만 볼 게 아니라 실제로 물체를 쪼개다 보면 양자의 세계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그 물체를 소립자를 관측하면 우리의 이 의식이 벌써 텔레파시처럼 그 소립자들을 움직여놔요. 무슨 말이냐면 그게 이제 이미 검증이 돼 있어요. 관찰자의 이 의식 자체가 이미 소립자들한테 영향을 미쳐갖고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인데 이 양자는 요동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요동되는 정도가 아니라 관찰자의 의식이 그 요동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렇죠? 상당히 성경적인 얘기죠. 예를 들면 이 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 같으면 어때요? 큰 입자인 이 거시세계의 탁자들한테도 의식이 영향을 미쳐서 어떤 그 초심리 현상들, 염력이라든가 초능력이 생기는 거죠. 즉, 이 온 우주의 이 양자 요동들은 이 온 우주는 양자 요동으로 만들어졌는데 양자 요동이라는 거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의식이 붙잡고 있는 거다 이거죠. 그리고 물리 현상에서도 시공의 일그러짐이 나타나요. 굉장히 질량이 크면 주변의 시공이 일그러지고, 그쵸? 그래서 이제 타임머신은 이제 웜홀로 만든다 그래갖고 웜홀의 이론도 지금 연구되고 있죠. 왜? 시공이 일그러져요. 질량이 굉장히 크면 네, 오늘은 어떤 분이 세른에 대해서 음모에 대해서 좀 얘기해달라고 질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세른만 하면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세른에 대한 거대 강입자 가속기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하기 전에 이제 좀 소립자 물리학이라는 걸 조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빅뱅 우주의 시작이 빅뱅이라고 지금 많이 밝혀졌는데 빅뱅의 초기에 뭔 일이 있었나 그것을 이제 소립자 물리학으로 연구하는데 소립자 물리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체질하고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좀 살펴보고서 우리가 이제 뭐 세른에 대해서 이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나 아니면 음모론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우주가 어떻게 돼 있나 그래서 이제 옛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부터 가장 물질의 기본 원소에 대해서 가장 기본 성분에 대해서 탐구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원자와 원자를 만드는 소립자들로 되어 있다. 물리 세계는 거기가 밝혀졌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제 오늘 한번 해보면서 세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체질, 소립자의 세계죠. 거기를 찾아서 모든 물리 세계를 이루는 기본 물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탐구하는 과정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거시 세계의 물체들은 이제 쪼개다 보면 이제 유기물, 생물체들은 세포로 되어 있고 다른 이제 비생물체들, 무생물체들은 어떤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현미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가면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 그리고 가장 기본 입자는 무엇일까? 기본 체질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보는 생물체나 무생물체를 갖다가 이제 굉장히 많이 파고 들어가 보면 이제 세포들과 어떤 물체들이 있습니다. 몇백 미크론 단위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거가 더 깊이 이제 파고들면 더 쪼개면 이제 고분자나 어떤 광물들 그리고 고분자는 또 어떠한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이
고분자하고 광물에 대해서 또 많이 다루죠. 과학 시간에. 그 다음에 이제 저러한 고분자나 어떠한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이제 뭐 이원자 분자라든가 삼원자 분자라든가 주로 이제 기체 분자들이 많이 있죠. 물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다. 그래서 아보가드로가 이제 발견한 거죠. 그 다음에 이 분자는 다시 원자들로 되어 있습니다. 네? 원자들. 이거는 이제 옛날에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데모크리토스가 얘기하는 아톰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 더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쪼개면 원소의 성질을 잃어버리죠. 어찌됐건 이제 요거는 이제 돌턴이라는 이제 퀘이커 교도, 기독교, 영국 기독교 과학자죠. 아주 신앙이 좋으신 분인데, 퀘이커 교도들이 아주 믿음이 좋았습니다. 뭐 이제 조지 폭스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이제 원자의 개념이 이제 분자의 개념과 원자의 개념이 잘 정립이 됐죠. 그리고 이 원자는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아원자, 데모크리토스가 생각한 것보다 생각한 것과는 달리 쪼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도 되어 있죠. 원자핵은 이제 양성자, 중성자 이런 걸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원자를 더 쪼개고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어디가 나오냐? 이제 아원자들의 세계가 나옵니다. 여기서 조심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잘게 쪼갤 때 그 시간과 공간의 성질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그게 의문점이죠. 결국에는 바뀌게 됩니다. 아주 깊이 시간과 공간의 연속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있는데 이걸 무한히 쪼개다 보면 결국에는 시간과 공간의 성질이 우리가 느끼는 이 시공간하고 달라집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한히 늘릴 수 있는 고무막이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이. 무한히 늘릴 수 있는 고무막 같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아무리 늘려도 성질이 똑같아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시간과 공간은 그런 성질이 아닙니다. 어찌됐건 아원자들의 세계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이 거시 세계에서 느끼는 이 시공의 성질하고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시간과 공간이. 양자역학적인 행동들이 나타나죠. 그래갖고 굉장히 신기한 현상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아원자들의 세계를 더 파고 들어가 보면 결국은 이제 쿼크, 렙턴, 게이지 입자라는 소립자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기본 입자들인 걸로 나왔는데, 이 소립자들은 그러면 무엇이냐?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는 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이걸 더 파고 들어서 뭐냐? 이 입자들은 실제로 어떠한 시공간의 특수한 형태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아니라 에너지가, 양자의 요동하는 에너지가 참 양자장이다. 그래서 이 공간이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아니라 이 우주 공간은 뭐가 차 있다고요? 양자 에너지가 차 있는 어떠한 그 공간이다. 그래서 양자장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양자장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는데, 이 양자장을 구현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양자 전기 역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셀은이라는 게 이제 표준 모델하고 주로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입자들, 쿼크, 렙턴, 게이지 입자라는 소립자를 설명하는 이론이 이제 표준 모델인데, 셀은에서 이제 2012년에 힉스 입자를 발견하면서 뭐 촉근 이론이나 이런 것보다 초대칭 이론보다 얘가 맞다 이렇게 했죠. 예? 그 표준 모델이 맞다. 물질의 뭐 12가지 소립자인 쿼크, 렙턴, 게이지 입자. 게이지 입자라는 게 이제 힘을 전달하는 입자인데 뭐 광자라든가 뭐 중력자라든가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소립자들은 무엇이냐? 이거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단순히 물질의 기본 원소가 아닙니다. 얘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아주 기본 입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쿼크, 렙턴, 게이지 입자들의 이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극미의 입자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우리 보기에 우리 이제 거시적인 사람이 볼 때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이 느낌을 얘네들이 만들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디서 입자를 갖다가 찾아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거짓말이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찌됐건 이제 과학적인 얘기 자꾸 하면 이제 다 어려워지니까, 이 힉스 입자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게이지 입자, 힘을 전달하는 입자의
물질들의 대칭성을 깨면서 질량을 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건 넘어가고 하여간에 이제 자꾸 에너지를 높여가면서 뭔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한 게 세 가지다 이겁니다. 그래서 힉스 입자를 찾기는 했는데 그 성질을 어떤 스핀이라든가 자전 운동량이라든가 이런 걸 못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더 힉스 입자의 성질을 더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제까지 밝혀진 힘이 네 가지인데 그거 말고 하나가 더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이제 또 찾으려고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암흑물질 우주의 24%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들이 이제 4%밖에 우리가 이제 만원경으로 볼 수 있거나 이제 그런 입자들이 그러니까 만원경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을 발산하는 은하계로 이루어진 물질들이 이제 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중력에 의하면 암흑물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암흑물질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 암흑물질을 찾으려면 소립자 물리학의 표준 이론을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이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실험하려고 얘네들이 이제 그 더 에너지가 센 입자 가속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세른인데 사람이 이렇게 조그매요. 이게 LHC라는 건데 세른에 아까 삥 돌아가는 거에 이제 그 내부가 요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요 사람이 이렇게 작으면 여기서 엄청난 뭐 자기장을 가하면 여기서 뭐 10만 테슬라인가의 자기장을 가하면 여기서 그 전기를 뜬 입자들이 삥삥 원운동을 해요. 로렌츠 힘을 받아갖고. 그래서 이놈이 원운동을 하면서 계속 가속이 됩니다. 그래갖고 엄청나게 속도가 세지면 비행속도에 가깝게 충돌을 시키겠다. 그래서 계속 이제 뺑뺑뺑뺑뺑 돌리다가 여기 어디 검출기 있는 데서 이렇게 충돌을 시키면 이놈들이 이 충돌하면서 양성자가 쪼개지면서 그 소립자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면서 주변 자기장하고 전자기장하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막 운동을 하면 우리가 물리학 뭐 표준 이론이나 뭐 이제 양자 전기 역학 이런 데서 예측하는 어떠한 그 입자들의 성질을 보고서 요 놈은 무슨 입자다, 요 놈은 무슨 입자다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TV나 뉴스에 이렇게 공적으로만 나오는 얘기고 문제는 이 세른에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왜? 이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하는 과학자들을 마귀가 가만히 안 두겠죠. 사탄이. 그래서 걔네들로 하여금 자기네들도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악한 영들이 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명분이 좋죠. 아, 우주의 태초에 혹시라도 신이 얘네들 안 믿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 중에 세는 과학자 중에 이제 기독교인들도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어찌됐건 뭐 어떤 사람은 우주의 태초를 알고 싶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은 이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의 태초에 어떻게 하셨나 그걸 알고 싶어서 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마귀가 우리 인간보다 지혜롭죠. 그래서 얘네들을 자꾸 어느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 끌고 간다.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세른의 아주 어두운 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이제 컴퓨터 계산하는 거죠. 그 소립자들의 그거에 이제 리더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차원의 문들 도가 무언가가 나타날 거다. 그리고 이 문 밖으로 무엇인가가 들어올 거다. 혹은 우리들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그쪽으로 보낼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물리학적인 비유일지는 모르겠는데 문제는 내부 고발자들이 기독교인 내부 고발자들, 기독교인 과학자 중에 세른에서 일한 과학자들 중에 그 2008년부터 연구할 때 이 세른 가속기를 가동을 했을 때 충돌을 시키고 그럴 때 이상한 일들이 생겼다. 초자연적인 일들이 생기면서 이상한 초자연적인 물체들이 들락날락 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하고 보면 그 증언을 염두에 두고서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 얘기가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비유나 어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뭔가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공적으로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그래서 이 내부 고발자들의 얘기인데 이거는 뭐냐면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된 입자들의 충돌이 일어나면 이론상 20초 정도 시공간의 균열이 생기면서 미니 블랙홀이 생긴다. 그리고서
그 순간에 다른 차원, 이 우주 안에 숨겨있는 다른 차원이던가 아니면 이 우주하고 다른 평행 우주던가 아직 그게 명확치가 않아요. 어느 다른 어떤 차원이 열리면서 그곳에 어떤 인터디멘저널한 존재들이 들어오면서 중력자를 통해서 걔네들하고 교신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 지상으로 나와갖고, 그러니까 무슨 영화나 만화 같은 데서 보는 어떤 이상한 어떤 빛을 띤 생명체들이 물체들이 나타나갖고 휙 지나가면서 벽을 통과해서 나갔다. 뭐 이런 증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상으로 퍼져나갔다 그러면서 걱정하는 게 이 악한 영들, 이 악한 영이라고 보는 거죠. 왜? 기독교인들은 이런 존재를 악한 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천사로 볼 수가 없거든요. 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나가서 사람들한테 이 세상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악한 영향을 미쳤을 거다. 이러면서 굉장히 걱정하는 이제 내부 고발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암흑물질을 설명하는 게 초대칭 이론이라는 건데,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초대칭 이론 검증을 할 때 암흑물질들이 잠깐 생성됐다 이거야, 조금. 근데 이 암흑물질들은 이 어둠의 인터디멘저널 빙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지상의 물체들은 육의 아담하고 연결되어 있죠, 우리들하고. 근데 저 숨겨진 차원에 있는 암흑물질들, 그것들은 뭐냐? 우주에 숨겨진 차원 안에 있는 물질들인데, 그거는 아무래도 어두움의 연계에서 나온 것 같다. 그래서 어두움의 연계의 물체들이다. 그래서 얘네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유물론자들이 많으니까 과학자들은 이 암흑물질, 중력을 일으키는 암흑물질을 찾아냈는데, 문제는 그 암흑물질들은 암흑물질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암흑의 존재들, 걔네들이 암흑물질을 끄집어낼 때 암흑의 존재들이 같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암흑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이제 가시광선으로 안 보이고 중력으로밖에 안 보인다 했는데, 비롯되냐? 공간의 특수한 성질입니다. 얘들은 공간의 어떤 특수한 것들인데, 이 공간의 특수한 놈들이 특수한 상태죠. 시공의 특수한 상태인데, 그 시공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에너지로 차 있다. 입자와 반입자가 끊임없이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이러면서 양자적으로 요동하는 어떠한 퀀텀 필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퀀텀 필드는 이제 결국에는 더 깊이 들어가면 계속 가장 끝까지 들어가면 어디가 나오냐? 절대무 바로 일보 직전인 양자 진공. 아까 말씀드렸죠. 입자 반입자가 끊임없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면서 이 아무것도 없는 시공이 아니라 이 시공간 안에 뭔가 에너지가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깜빡깜빡 하면서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양자진공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양자진공은 절대무랑 다른 거다. 절대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고, 양자진공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서 이 시공의 상태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상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다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좀 어렵겠지만 하여간에 물질의 가장 기본 입자가 소립자예요. 소립자에는 쿼크하고 렙톤하고 이제 게이지 입자. 쿼크라는 것은 무거운 입자입니다. 중입자고, 렙톤은 가벼운 입자, 경입자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쿼크라는 것은 이제 물질의 질량을 결정해 주는 놈이고, 렙톤이라는 것은 물질의 상호작용, 물질 간의 상호작용을 결정해 주는 놈이고, 게이지 입자라는 것은 힘을 전달하는 입자다. 그런데 걔네들은 뭐냐?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특수한 경우다. 시공 연속체의 아주 요동된 특별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쿼크하고 렙톤하고 게이지 입자가 하려면 양자장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공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물질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주 극미의 세계에서 어떻게 양자 에너지가 생겼다 없어졌다 하면서 그 쿼크하고 렙톤하고 게이지 입자를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이 거시 세계는 그 조그만 미시 세계에서의 소립자들을 만들어내는 양자장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느껴진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즉 만물이라는 거는 이놈은 순식간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양자장이라는 게 가능하고, 양자장 때문에 소립자들이 가능하고, 소립자들의 상호작용이 또 으로 인해서 이 아원자와 원자와 분자와 고분자와 세포와 어떤 물체들의 세계가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물질의 기본이 이제 체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베드로서에 보면, 후서에 보면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래서 여기서 체질이라는 거는 이제 원어 성경에 보면 스토이케이온이다. 그래서 어떤 만물의 기본, 그리스 철학자들이 따지던 만물의 기본 물질이 무엇이냐, 뭐 스토이케이온이라도 하고 이제 아르케라고도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현대 물리학적으로는 이제 소립자들이다. 쿼크하고 렙톤하고 게이지 입자다. 이제 거기까지 어느 정도 알아냈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리스 철학자들이 뭐 만물의 기본 물질은 물이다, 공기다, 불이다, 에터이다, 아펠이다, 어쩌고저쩌고 해다가 이게 다 틀린 얘기죠. 사실은 이제 헤파클레이토스가 얘기한 헤라클레이토스가 얘기한 로고스, 로고스죠. 원래는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한 로고스는 이제 예수님의 어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부분만 얘기했죠. 우리는 예수님의 창조주의 되심을 믿는 거고, 만물의 기본은 로고스, 말씀이죠. 그리고 근대적인 분자, 원자, 원소의 개념은 이제 아보가드로나 돌턴이나 라보아지나 러더퍼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개념을 명확히 했는데, 이게 맞는 얘기들이죠. 이걸 더 부족한 면을 채우다 보니까 현대적인 소립자 물리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하는 쿼크라는 거는 이제 중입자고, 양성자하고 중성자를 가능하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자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중입자끼리의 힘을 조절해주는 중간자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경입자라는 게 있습니다. 전자 같은 거, 렙톤. 그리고 힘을 전달하는 이제 게이지 입자들. 이게 표준 모델이 맞긴 맞는데, 문제는 표준 모델에서는 뭘 얘기를 못해요. 암흑물질을 얘기를 못해갖고, 초대칭 이론이라는 걸 통해갖고, 암흑물질까지, 암흑물질의 소립자까지 찾아내려는 게 이제 세른에서 하는 일입니다. 세른, 유럽의 그 입자 가속기 연구소죠.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 이제 과학을 모르는 분들은 세른에서 뭘 하나. 그러니까 이 소립자 물리학에서 나오는 요 입자들의 상호작용을 연구해서 우리가 모르는 입자가 또 없나? 아니면 빅뱅 순간에 뭔 일이 있었나? 우주의 태초에. 그 다음에 우리가 놓친 암흑물질. 지금 우주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들은 4%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암흑 에너지하고 암흑 물질들인데, 이 많은 암흑 물질은 도대체 이 표준 이론으로 설명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이 암흑 물질의 정체는 물리적으로 무엇인가? 그거를 찾는 게 세른에서 하는 겁니다. 양성자끼리 충돌시켜서. 그래서 원자가 맨 처음에는 이렇게 단단한 자였는데, 알고 보니까 원자 핵과 전자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당분 같이 생긴 줄 알았다가 점점 해서 이게 이제 보호라는 사람은 이제 태양계처럼 생각을 했는데, 양자역학 이론이 나오면서, 양자역학이라는 건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쪼개다가 굉장히 많이 쪼개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느끼는 이 시공간의 개념이 무의미해지는, 그러니까 이 시공의 개념을 만들어주는 어떤 아주 기본적인 세계들이죠. 그러면 그 세계는 이 시간과 공간을 느끼는 이 거시 세계하고는, 이 거시 세계의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세계죠. 왜? 이 거시 세계를 만들어주는 기본 세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본 세계들은 어때요? 양자 요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입자들이 생겼다 없어졌다. 그리고 여러 군데 동시에 존재할 수도 있고, 아주 희한하고 기묘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양자 역학적인 이제 오비탈 개념